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미술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술 치료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미술 치료는 회화요법, 묘화요법, 그림요법이라고도 합니다. 음악 치료, 놀이 치료, 사이코 드라마, 문학 치료와 같은 예술 치료 중의 한 영역인 거죠. 심리 치료 이론을 바탕으로 미술 활동이 첨가된 심리 치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각 혹은 촉각적인 매체로 다가가는 미술 작업을 통해서 억제된 욕구와 상실감 혹은 왜곡된 정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작품을 만들고 매체를 자유롭게 다룸으로써 욕구를 해소하기도 하고요. 자기 문제를 바르게 인지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술 작업들은 심리적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자아가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라는 것이죠. 아트 테라피는 교육, 생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활용되든 간에 공통된 의미는 시각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고 있고요.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돕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는 미술, 아트와 치료, 세라피가 결합된 것입니다. 미술 아트는 인간의 창의적 능력과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고요. 종교적, 미적,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치료라는 것은 치료는 그리스의 세라피에서 유래되었으며 주의를 기울이다, 돌본다, 장려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병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단을 하고요. 의학적인 진단과 심리적 기준을 함께하고 의사, 심리학자, 복지사 등 전문가를 통해서 인간의 병리적 행동과 경험을 치료합니다. 잘못된 교육과 정신적 쇼크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적 행동과 경험을 교정하고 갈등을 해결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미술치료는 새로운 학문이라기보다는 미술, 미술사, 인류학, 심리학, 정신의학, 상담치료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학문이 결합되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미술치료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술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미술치료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미술치료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과 그 심리적 작용에 대해 치료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심리치료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마음인데 미술치료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 미술이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여서 미술 과정과 작품을 통해서 치료 역할을 하는 심리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술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내면 세계를 스스로 표현하고 그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치유법입니다. 본인 스스로 표현하기 힘든 생각이나 느낌을 미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표현하고 심리적 갈등이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리와 정화를 하게 되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을 이해하고 성숙을 이루게 되며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술치료의 목적입니다. 미술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그들의 미술 작업, 다시 말하면 그림이나 조소, 디자인 기법 등을 통해서 그들의 심리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방법과 치료라는 목적을 동시에 가집니다. 그래서 미술치료에서 미술이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미술치료는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미술치료는 심리치료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인간의 조형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 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해서 자아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미술 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간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죠. 갈등을 조절해주고 자기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서 자기 동일화, 자기 실현에 도움을 줍니다. 치료자와 내담자 간에 전달된 상징적 대화인 거죠. 오늘날의 미술치료는 상징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프로이드와 융의 역할이 현대정신의학과 함께 성장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꿈속에서 상징적 심상으로 생생하게 표현되는 무의식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융은 다양한 시대를 거치는 동안 각기 상이한 문화들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상징이 지니는 보편적 무의식을 가정하였습니다. 미술치료에 대해 개척자인 역할을 한 사람은 나움버그로서 1940년대부터 치료적 양식으로서의 미술 표현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녀는 정신분석적 이론과 경험에 입각하여서 환자들에게 자발적인 자유연상을 하여서 그림을 그리도록 격려하였습니다. 1950년대 접어들면서 크레머가 나움버그의 뒤를 이어 연구를 계속하였는데 크레머의 접근법은 나움버그와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접근법의 차이가 전술한 바와 같이 미술 자체에 역점을 두느냐, 치료에 역점을 두느냐 하는 관점의 양극을 형성하게 되었죠. 미술치료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동안 미술치료를 연구해온 나움버거, 크레머, 울먼의 미술치료 이론에 대한 자신의 지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움버그는 치료에서의 미술을 강조하였습니다.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치료적 관계 형성과 전이와 역전이의 해결, 자유연상, 자발적 그림 표현과 그 해석, 그림의 상징성 등을 중요시하였고 미술 심리치료사의 역할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정신분석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술치료 과정은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과 감정이 무의식으로부터 나올 때 종종 언어보다는 이미지 상태로 나온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미술치료는 회화적인 투사를 통해서 환자와 치료자 간의 상징적 대화를 촉진하고 작품의 이미지는 정신분석 과정에서처럼 꿈이나 환상, 공상, 공포, 갈등, 유년기 기억 등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크레머의 견해입니다. 크레머는 치료로서의 미술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아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림의 치료적 속성을 그림에 대한 환자의 연상을 통하여서 자기 표현과 승화작용을 함으로써 자아가 성숙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술치료는 미술 작업 자체의 과정이 치료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언어적 영향이 없는 미술의 창조적 과정, 그 자체의 미술 작업을 통해 승화를 경험하여서 자아가 성숙되며 자신의 어떤 파괴적인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그것은 미술로 표현됨으로써 감소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미술 작업 과정 자체가 치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미술을 도구로 쓰는 심리치료가 아니다는 것인데 미술치료는 자아를 강화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정체감 발달을 돕고 성숙을 촉진하는 방법이죠. 미술치료의 주된 기능은 미술의 힘에서 볼 수 있는데 힘든 상황에서 붕괴되거나 어리석은 방어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잘 기능할 수 있는 정신 조직을 발달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울먼입니다. 울먼은 나움버그와 크레머의 두 견해를 통합하여 미술과 치료 두 측면 모두 중시하여서 두 견해를 모두 절충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담자의 작품이 예술이냐 아니냐 논하는 것보다 대상에 따라 상동적인 표현이나 강박적인 표현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죠. 즉 미술치료는 치료적 측면과 창조적 측면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치료라는 용어는 1961년 미술치료회보의 창간호에서 편집자 울먼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미술치료는 교육, 재활, 정신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시간예술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서 인격의 통합 혹은 재통합을 위한 시도라는 것이죠. 1960년의 미술치료는 보다 전문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여서 미국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술치료 전문지가 출간되고 미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고 한국의 경우에는 임상심리사나 정신의학 분야에서 관심 있는 인사들이나 연구나 치료의 미술치료 방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미술치료가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도가 먼저 이루어졌고요. 1992년 한국미술치료학회의 창립으로 미술치료는 전문적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적용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술치료의 장점입니다. 미술을 왜 하는 것이며 무엇을 제공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나름대로의 제한점도 있고 아직도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심리치료의 한 부분으로서 독특한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미술치료의 장점은 미술은 심상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상, 이미지로 생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형태를 취하기 전에 심상으로 사고한다라는 것이죠. 미술 치료에서는 꿈이나 환상, 경험이 순수한 언어적 치료에서처럼 말로 해석되기보다는 심상으로 그려집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아 방어가 감소됩니다. 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방어이죠.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이므로 통제를 적게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술은 어떤 유형의 대상을 즉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자료가 내담자로부터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많은 의미를 가지는데 내담자가 만든 어떤 유형의 대상화를 통해서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하나의 다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료의 영속성이 있어서 자신을 회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 작품은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만든 작품을 필요한 시기에 재검토하여서 필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미술은 공간성을 지닌다입니다. 언어는 1차원적인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미술은 문법, 통사론, 논법 등의 언어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공간적인 것이며 시간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는 공간 속에서의 연관성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미술은 창조성과 신체적 에너지를 유발합니다. 미술 작품을 하기 전에 개인의 신체적인 에너지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미술 작업을 진행하고 토론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에는 대체로 활기찬 모습을 보입니다. 체내의 에너지 정도가 변화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창조적 에너지의 발상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술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